지난해 관절염을 치료하다 낭패를 봤다는 김미영 씨. 김 씨는 몇 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 많이 나와 텔레비에. 뭐 어디에 뭐 한참 뭐 개똥풀이 좋다고 막 난리가 나고 뭐가 좋다고 막 그냥 응? 엄마들은 한번 뭐가 그러면 막 난리가 나잖아. 그게 겁나게 귀한 거야. 그래서 그게 뭔데 그렇게 귀야? 그럴 때는 또 씨앗이래. 그러는데 그걸 먹으면 관절이 좋고 안절뱅이도 있는다고 이러는 거야. 그래? 그러면은 나도 좀 줘봐. 나도 한 포기 키워보게. 이제 그런 거야 이제. 방송을 보던 이 씨는 털동 말풀로 관절염을 치료할 생각에 모종을 키웠다고 합니다. 이 씨가 먹은 것은 이 풀의 씨앗입니다. 털동 말풀에 독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독성을 없애기 위해 씨앗을 센 불에 한 번 볶은 후 요구르트에 섞어 먹은 것입니다. 씨앗을 먹은 이 씨는 얼마 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아니 성함이 어떻게 돼? 이름? 에? 말이 어눌하시네 지금? 혼자 뭐 어떻게 말을 못할 뿐 아니라 의식도 약합니다. 입 벌려봐요. 아 해볼까요? 아. 혀내 밀어봐요. 어머니 눈 감고 입 벌리고 혀내 밀어봐요. 지금 말이 굉장히 어눌하고 왼쪽 팔다리를 잘 못 쓰시죠. 그리고 오른쪽은 지금 확실하진 않은데 어쨌든 오른쪽이 왼쪽에 떨어지고 뭐 그런 분들이 오른쪽 왼쪽으로 내경색이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뇌혈관을 비롯한 신경계 이상이 의심되는 상황. 그러나 정밀 검사 결과 털동 말풀에 의한 마비 증세였습니다. 입원한 지 하루 만에 상태는 회복이 됐고 의식도 돌아왔지만 지난밤을 생각하면 아찔했다고 합니다. 그만 터치를 하는 거 같구만. 내가 왜 이러지? 또 그렇게 해놓고 또 보라고. 하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왜 이러지? 그리고 또 보라고 막 그래. 그렇게 말한 것만 기억이 나. 그놈은 맹독성이에요. 먹으면은 머리부터 말초신경까지 작용을 해서 입이 바짝 말라 일단. 침을 다 말려버려. 혀가 안 움직여. 그리고 말을 어둔하게 만들어. 눈을 풀리게 만들어. 동공이. 그래서 시야도 초점도 안 맞아. 그리고 사지에 힘도 떨어주시고 그러다가 경련까지 할 수도 있어. 털동 말풀에는 마취 효과가 있어 통증이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씨는 이 사건 후 방송과 더불어 의료진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약 먹고 조금 시간을 늦추는 것 뿐이고 좀 이제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약 먹고 병원에 다니고 하는 거지. 뭐 병원 뭐 교수들도 뭐 정답 있어? 맨날 환자를 깔아놓고 얘 치료해봐요 하는 데까지 해보면 좋아질게요. 좋아지긴 더 좋아져. 그건 안 하면 다행인 거지.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정유미 씨. 놀이터를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들이지만 자주 나갈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집에 도착하면 곧장 욕실로 향해 손발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 되게 아이 위생에 신경을 쓰시네요. 네. 아무래도 좀 면역이 좀 얘가 좀 약한 것도 있고 아토피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 좀 신경 쓰는 편이에요. 돌도 되기 전에 발병한 아토피. 완치된 줄 알았던 병이 재발한 것입니다. 아토피는 재발 가능성이 많아 완치 후에도 늘 신경을 썼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얘가 자꾸 긁을까 봐 긁지 말라고 그냥 재생 반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붙여놨었어요. 이번에 우리 애가 재발한 지도 벌써 2년. 정선은 또 길고 고된 치료 과정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게 2년 전에 한 검사고요. 네. 이게 올해 한 검사인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보시면 전체적인 알러지 수치도 이게 여기는 1143이었다면 네. 지금은 625로 됐고 알러지 클래스도 전부 다 한 단계씩 내려갔어요.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아이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토피가 있다 보니까 아토피에 좋다는 보조식품도 엄청 많이 먹이고 있거든요. 이게 프로폴리스랑 클로렐라랑
아마씨유, 비타민C, 효모, 유산균. 이걸 아이가 다 먹어요? 네, 다 먹어요. 식습관이 중요한 아토피.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나 사탕을 정서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과자를 먹고 난 다음에 벌어질 일을 아는 아이는 의사가 처방해 준 것만 먹습니다. 우리 애들은 저 보조식품이 거의 간식처럼 먹어요. 간식이에요, 간식. 뭐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저런 보조식품 통해서 영양도 섭취하고. 말보다 빨리 배운 아토피의 고통. 이제 정서는 투정도 부리지 않습니다. 정서 많이 가렵겠다. 정서 안 가려워? 응? 괜찮아? 응. 우리 정서 대단하네. 어른도 참기 힘들 텐데. 우리 정서는 되게 잘하고 있어. 그치, 정서야? 응? 아토피에 좋다는 것은 다 해봤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에 대한 죄책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먹고 싶은 거 못 먹으면 되게 속상하고 화나고 막 그러잖아요. 얘는 지금 6살인데 단 한 번도 맘 놓고 뭘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이에 대한 미안함에 모든 반찬은 직접 만들어 먹인다고 합니다. 그 흔한 조미김 한 번 사서 먹인 적이 없습니다. 조미김은 이미 유통 과정에서 기름이 발라져서 오잖아요. 네. 그럼 이미 산화가 진행돼 있잖아요. 기름이. 그러면 기름이 제가 먹었을 때 염증을 더 악화시키거든요.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유미 씨는 아이가 먹는 것만큼은 스스로 만든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킨다고 합니다. 이상한 인터넷 정보만 보고 막 스테로이드 무섭다고 막 그 얘기 부작용에 대해서 막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무서운 마음에 그냥 민간요법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쟤를 더 배려놓은 것 같아가지고 되게 그래요. 인터넷이나 TV에 나온 민간요법을 무턱대고 따라했다가 심한 부작용을 경험한 것입니다. 최근 저희 시아버지 친구분의 며느리 아기가 아토피가 심했대요. 근데 거기 그걸 발랐더니 낫더라 해서 저도 이제 우리 아버님이 손주 걱정하시는 마음에 구해다 주셨어요. 아토피에 효과가 있다고 받은 목초액. 아무런 고민 없이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편백나무 피톤치드가 뭐 항균 작용을 하고 뭐 피부에 뭐 어떻게 해서 뭐 아토피를 싹 낫게 한다 이런 식 내용이 막 적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너 밥 먹을래 안 먹을래? 목초액으로 효과를 본 사람들의 후기를 믿고 아이에게 사용한 것입니다. 얼굴에도 발라주고 화장솜에서 적셔가지고 화장솜에 적셔서 여기 팔, 얼굴 막 다 발라주고 목욕할 때도 물에 섞어가지고 목욕시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뒷날에 딱 됐는데 애가 화상 입은 것처럼 저는 진물을 펑펑펑 쏟으면서 막 열도 나고 축 늘어져가지고 막 있는 거예요. 여기 남편이 그날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을 못하고 우리 그때 유명한 대학병원에 예약을 놓은 상태였거든요. 일단 냅다 애를 안고 그 병원에 조금 갔어요. 들어와서 바로 입원했어요. 임상적 근거나 의사의 처방이 아닌 TV와 인터넷에 나온 정보를 맹신한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사용 후기에 보면 너무 심했던 아이가 있는데 이 목초액을 바르고 이렇게 나았다고 F도 사진 딱 나오는데 깨끗해진 거예요. 정말 아토피 아이를 둔 부모님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내 영혼을 악마한테 팔아서라도 아예 아토피만 낫는다면 악마한테 영혼도 팔 수 있다고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9살 용훈이를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경상남도 진주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친구들과 좀 더 놀게 해주고 싶지만 김삼성 씨는 용훈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요새는 좀 나구만. 아니 진물이 나오고 여기 진짜 안타까워요 보면. 다 딱져 일어나거든. 이래 일어나요. 굉장히 심하고 때로는 다리에 진물이 줄줄 나와서 완전 막 우리가 보면 정말 화상을 입은 아이처럼 그래 돼 있어요.
재발 확률이 높은 소아 아토피. 용훈이도 완치된 줄 알았던 아토피가 재발했다고 합니다. 아토피 치료하기 위해서 머리를 밀어야 약을 발라도 깊이 들어가거든요. 머리 틀에만 약이 들어가고 밑에까지 안 발리니까 머리 밀면 이제 약효가 더 있습니다. 용훈이 역시 다른 아토피 환자들처럼 병원 치료는 물론 각종 민간요법까지 안 해본 게 없다고 합니다. 집에 온 용훈이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목욕입니다. 김삼성 씨는 지금도 아이를 목욕시킬 때 민간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녹말 가루 전분을 다 가지고 목욕시킵니다. 아, 녹말 전물을 넣어요? 예, 그여에 효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기 효가 있어요. 녹말가루는 보습 효과가 좋아 일부 피부과 전문의들도 아토피 환자에게 권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김삼성 씨 역시 용훈이가 다니는 피부과 전문의의 조언으로 녹말가루 목욕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진물나는 거는 이거 목욕하려면 진물은 바로 없어지지. 그리고 낫는 거는 이제 서서히 낫는 게 바로는 안 낫고 그렇다고.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이래가지고 한이 다 낫던데 목욕 안 한 게 또 심해지면서 또 생기거든. 그래서 이제 계속 하고 있구만. 김삼성 씨 역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TV나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부작용도 경험했다고 합니다. 양가도 발라보고요. 또 뭐 목총가 뭐 그것도 한번 볼로 목총 약이 있구만 남은 게. 그것도 별 효과 없더만 효과 없고. 유황가루는 일본에 이제 제가 여행 갔다가 일본 온천은 그 담당 온천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 유황가루에 이제 아토피 좋다고 그 얘기해서 이제 좀 사와서 해봤습니다. 그 사람 의사인가요? 의사는 아닙니다. 그 자기 판매할 목적으로 이제 그리 굴란 거의 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날 욕심으로 한번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는 식으로 한번 사와본 게지. 예. TV나 인터넷 등 대중매체가 주는 정보를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건강을 위해 검증 없이 따라한 잘못된 민간요법은 도리어 건강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내 뿐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TV에 방송했다 보면 누가 뭐 의사 나왔다 해도 보면 아무개라도 거짓말 했다도 그거는 속이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 생리 아닙니까? 심리가 그렇고. 100% 믿으세요? 그건 업주에 한 90% 믿는 게지. 예.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는 현재 국민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는 건강입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지상파와 케이블, 종합편성 채널 역시 건강 관련 프로그램을 앞다퉈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강 관련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 프로그램과 일부 의사 사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강소정 씨는 몸에 좋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열심히라고 합니다. 40대까지만 해도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근데 50대 넘으면서부터 막 귀찮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살이 제가 지금 한 16kg 쪘어요. 그래서 걱정돼서 좀 운동하긴 해야 되는데 귀찮아요. 나이가 들며 운동과 더불어 선택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약창고예요, 약창고. 무슨 약이 이렇게 많아요? 관절약, 관절 영양제, 뭐 칼슘제, 비타민 D, 이건 여성 호르몬, 다이어트 약도 먹고, 비타민. 운동과 함께 영양제와 건강 보조식품을 챙겨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일 먹어야 하는 건강 보조식품만 10가지가 넘습니다. 건강 보조식품은 주로 홈쇼핑에서 구매한다는 강소정 씨. 최근에는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탈모에 좋다고 소개된 어성초 제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홈쇼핑에서 이렇게 세트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환이랑 뭐 저거랑 있는데 환은 다 먹고요. 지금 이제 샴푸하고 미스트만 있어요.
실제로 최근 홈쇼핑 채널에서는 어성초 탈모 치료 제품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성초를 원료로 한 샴푸와 헤어팩부터 먹는 제품까지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강소정 씨가 어성초 탈모 치료 제품을 알게 된 TV 프로그램. 종편 채널의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이 방송에서 어성초의 효능은 물론 탈모를 치료한 사람들의 체험담이 소개됐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봤음에도 해당 프로그램에는 탈모 전문 병원을 운영 중인 한 의사가 출연했습니다. 이 의사가 방송에서 어성초의 효능을 소개한 것입니다. 탈모는 유전이 아닙니다. 탈모는 나이 들수록 더 고치기 쉽습니다. 이 어성초에는 강력한 항산화물질이 있어요. 이 탈모를 일으키는 효소를 억제해서 이 발모를 촉진합니다. 저는 유전적 대머리인데도 이렇게 풍성하지 않습니까?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자리를 통해서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잎에서 생선 비린내가 난다는 어성초. 이 약초로 만든 발모팩과 발모차가 탈모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를 찾아 어성초의 효능을 확인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성초는 한의원에서는 뭐 비염이라든지 축농증, 피부질환, 즉 주로 이제 그 상부의 염증을 치료하는데 많이 썼지 탈모에는 그렇게 많이 쓰는 한약재는 아닙니다. 어성초의 효능 자체가 어떤 항염증이라든지 이뇨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몸이 허약하다든지 좀 몸이 좀 기본적으로 찬 체질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복용했을 경우에는 뭐 소화기 장애라든지 해서 도리어 건강을 잃을 수 있는 거죠. 한의학에서는 어성초를 탈모의 효과적인 약재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의사협회의 의견과는 다르게 인터넷에서는 어성초로 탈모를 치료했다는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피부과 전문의들은 최근 탈모 환자들 사이에서 어성초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모발이식 수술 받으신 분이 자기는 수술을 괜히 했다. 지금 텔레비전 보니 어성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방송 나왔던 분들 보면 너무나도 결과가 모발이식 수술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데 나는 괜히 비싼 돈 들여서 고생해가면서 했는데 차라리 어성초를 할 걸 나는 후회된다. 항의하러 따지러 온 분이 계셨죠. 문제는 어성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도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른 다음에 두피가 가려워서 가렵고 그 다음에 각질이 나서 찾아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로 묻다가 이 어성초 제품을 썼는데 왜 이렇게 가렵고 따가운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런 진료를 보러 오신 분 계셨는데 이 어성초 제품이 소주에다가 그걸 담궈 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알코올이잖아요. 알코올을 계속 바르면 당연히 피부가 따갑고 건조해지고 따갑게 되겠죠. 그렇다면 어성초 탈모 제품을 사용한 강소정 씨의 상태는 어떨까? 어성초 제품 사용으로 탈모가 치료됐을까?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탈모 전문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M자형 탈모로 고민했던 강소정 씨는 주로 이마 부분에 제품을 사용했고 실제로 잔머리가 많이 났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잔머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정수기하고 실제로 치료 효과가 있었던 걸까? 주로 환자분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조금 늘어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과거의 사진하고 지금 현재의 사진을 봤을 때 크게 사실은 이걸로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비주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이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성초로 탈모가 치료됐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성초 효능에 대해 대한모발학회의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이 효과가 탈모에 효과가 있다고 하려면은 이중 맹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환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어성초라는 물질에 대해서 탈모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러한
조사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아직까지 어성초가 탈모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성초의 효능 외에 방송의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 사진이 다 크기가 달라요. 여기 감아놓고 이렇게 딱 해야 돼요. 똑같이. 근데 지금 이거하고는 지금 이거는 여기에 페이크가 들어갈 소지가 많아요. 자, 이거를 사진을 이렇게 똑같이 키워주면 여기가 허해진다고. 좋아지는 건 사실인데 이거는 새카맣게 엄청 좋아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보세요. 이건 거의 똑같잖아요. 항상 이런 식으로 찍어줘야지 사진을. 그래야지 이게 진짜로 좋아졌는지. 이건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객관적인 실험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험자의 두피를 같은 크기와 같은 각도에서 촬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진의 크기와 각도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 이 사진의 밝기가 다르다는 것은 왼쪽 사진을 보시다시피 여기는 실제로 모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장자리 쪽에 있는 밝기보다는 더 밝게 찍힘을 해서 마치 이제 그 숱이 없는 것처럼 더 밝게 표현이 됐습니다. 조명을 가까이서 비추고 그리고 이렇게 근접 촬영했을 때 밝기 차이도 더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그럼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밝은 부분이 더 부각되고 이 머리 결이 더 잘 안 보이는 그런 효과가 좀 있을 수 있고요. 사진 전문가는 조명의 각도를 지적합니다. 실제로 조명의 위치만 바꿔서 같은 사람을 같은 위치에서 촬영해도 전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왼쪽 사진은 조명을 정면에서 비춰서 그림자가 뒤로 가게 해서 그 머리 부분에 전혀 그림자 지지 않도록 해서 이 횡한 부분이 잘 보이도록 촬영을 했고요.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조명을 뒤에서 주문해서 앞에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밝은 부분이 좀 어둡게 묻혔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횡한 부분이 좀 적게 보이는 것으로 촬영이 됐습니다. 35년 넘게 가발을 만들며 탈모 환자들의 두피를 고민한 최원희 씨. 지난 2002년 가발업계 최초로 대한민국 가발 명장 1호로 선정됐습니다. 오랜 임상 경험을 가진 최원희 명장은 해당 프로그램의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게 자랐는 게 얼마 만에 자랐는가요? 한 6개월 정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이게. 예, 이렇게 머리가 자라는 머리카락들이 안 자라요. 이게 난다 손 치더라도 이 까맣게 나기는 하는데 네. 어떤 약을 먹거나 이러면 나기는 하는데 이렇게 약하게 되는 모발이 빠졌던 탈모됐던 모발이 다시 굵게 자라고 이런 머리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 머리카락이 약해가지고 이게 누웠지 않습니까? 이게 네. 솜털 모양으로 약간 뭐 자라봐야 한 2cm에서 2cm 덜을 안 자라고 많이 자라봐야 3cm 안 자랍니다. 이게 이래 하다가 이게 또 어떤 약을 먹거나 물리적으로 뭐 여기 바르거나 이래 하면은 조금 자라는 듯하게 하다가 좀 한 1cm나 2cm까지 자라면은 그 다음에 또 다시 탈모가 다 일어나요. 짧은 시간에 자연 치료로 자랐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의 실험 참가자 5명 중 2명은 어성초와 함께 다른 약품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약 3초에서 5초간 고지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렇게 고지한 내용을 어떻게 기억했을까? 제작진은 10명의 실험 참가자들에게 해당 프로그램을 보여줬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방송이 끝난 뒤 자막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까? 1시간이 넘는 프로그램을 집중해서 본 10명의 참가자 중 5명이 자막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적기도 했어요. 조금 어성초 뭐 2대 1대 1 그거에만 몰두했어요. 저는요. 중간에 이제 좀 주의하라는 식으로만 했을 뿐이고 이 머리 나는 거는 어성초가 더 그쪽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한 것 같은 느낌이 조금은 있습니다. 너무 짧게 딱 2줄로 나와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말로 또 자막도 내보내고 말로도 이렇게 해줬으면은 오해를 별로 일으키진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오해하실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생각해요. 3달 정도로 할까요? 약물 치료 사실을 자막으로 고지했지만 시청자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시청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걸 전체로 해서 다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분석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텔레비전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마 2-3개 정도밖에 기억 안 해요. 아, 어성초를 되게 하면 내가 머리가 잘하겠구나라는 생각만 한다고요. 그러고 그 다음에 타이틀 보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의사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오해가 아니라 이건 뭐 완전히 그게 진리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이 같은 문제를 알고 있었을까? 회의 중이시죠? 대표님 좀 데려왔어요. 프로그램을 실제로 제작한 외주 제작사를 찾았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하긴 하는데 지금 그 프로그램 다 끝나가지고 다 끝났어요. 작가분들도 다 프리랜서로. 아, 회사 됐어요? 네. 아, 연락도 안 돼요? 안 되죠. 네네. 그렇다면 해당 방송사는 어떤 입장일까? 의도는 그랬어요. 그 당시 이제 저희가 뭐 완전 뭐 의학 프로그램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더라. 뭐 이제 뭐 건강적으로 이렇게 탈모 가능성이 있다. 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다룬 거였고요. 의학 프로그램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나요? 그 당시에 좀 이제 초기였어가지고 이게 그 이후에는 아예 뭐 좀 이렇게 의학 프로그램으로 뭐 전면적으로 뭐 만들었는데 이제 그때는 좀 방향이 달라졌죠. 이제 검진 같은 거는 하지 않고 그냥 의사 선생님. 아, 약간 좀 재미 오락 위주로요? 예, 그때는 좀 그런 식으로 갔다가 이제 바꾼 거죠. 출연했던 의사는 해당 프로그램의 문제를 알고 있었을까? 네, 그건 다른 케이스 나오는 거죠. 너무 방송을 하니까 자꾸 편집된 것도 되게 많아요. 프로그램에서 어성초가 탈모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소개한 해당 의사는 실제 진료에서도 어성초를 추천할까? 여기 이제 발모차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발모. 그냥 그거 건강하지 않아. 그때 그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왼쪽은 완전히 오래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집에 나올 때는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게 어성초로 모든 탈모 환자를 치료할 수는 없다는 것. 해당 의사는 탈모 환자에게 FDA에서 승인한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탈모 치료약을 처방했습니다. 프로페시아 같은 경우는 탈모로 나오기 위해서 임상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임상 비용이 아깝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걔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비싸고 요거는 같은 성분의 약을 프로페시아처럼 약간 이제 쪼개가지고 비슷한 용량으로 드시게 하기 위해서 제작진은 방송에서 소개한 어성초의 의학적 소견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의사는 일방적으로 인터뷰를 취소했습니다. 왜 갑자기 왜 인터뷰를 하시겠다고 하시다가 왜 또 안 하신다고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죄송합니다. 예, 굉장히 결정을 그렇게 수정적으로 하셔서요. 네. 예, 저희는 그거를 전달하는 입장에 있으니까요. 대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쇼닥터란 빈번하게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를 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의사를 뜻합니다. 올해 3월 대한의사협회는 쇼닥터를 근절하기 위해서 의사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을 제정을 했습니다. 방송의 파급력과 영향력을 감안을 했을 때 방송에서 의사가 전달하는 정보는 엄격한 잣대를 통해 신중히 선택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 것입니다. 제작진은 일부 의료인의 방송 출연에 의료 홍보 대행을 가장한 뒷거래가 존재한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의사분들이 실제로 돈을 내고 방송에 출연을 하시나요? 그렇죠. 얼마 정도를 내는 건가요? 뭐 수백에서 뭐 1000단위 이상 갈 때도 있었죠. 선생님은 방송 출연시키기 위해서 얼마 쓰셨어요? 뭐 정해져 금액이 없어요. 월 뭐 2천, 3천 쓸 때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이상씩 쓸 때도 있고, 억단 이상. 방송이랑 뭐 온라인 신문, 다 합쳐서 네네. 월 2, 3천이요? 네. 그걸 다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대행사에 들어가죠. 프로그램 출연 제안은 홍보 대행사로부터 무작위로 걸려오는 전화 혹은 이메일로 시작됩니다. 환자 유치가 필요한 일부 의료인에게는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이라고 합니다. 홍보 대행 업체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르는 출연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 의료인이 실제로 받았다는 공문입니다. 일부 의료인들이 출연료까지 내며 방송에 나가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환자분들이 진료를 오셨을 때 원내 무슨 프로그램에 나갔던 사진들이 있고 진료실 들어갔더니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원장님 이런 데도 나왔어. 그리고 얘기할 거리가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저 여기 뭐 물어보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그래서 한번 나가면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몇 배는 뽑을 매출이 올라가죠. 의료인을 방송에 출연시켜준다는 의료 전문 홍보 대행사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 의사들은 방송을 나가면 일단 씁니다. 그럼 100%예요. 그래서 코로나 같은 거 하는 거지. 얼마? 상당 1,500. 하나 1,500. 네. 돈을 내고 출연을 이왕 하는 거면 방송국에 직접 돈을 내는 게 확실하지 왜 중간 확실히 해보라고 하세요. 방송국에 돈 내고 확실히 해보라고 하세요. 절대 불가능해요. 다 회사원들에서 발효합니다. 회계처리 그러면 저희가 홍보비로 그럼요. 그리고 TV 홍보 대행으로 끝나야죠. 홍보 대행 아니 뭐 영상 제작이나 한국은 뭐 거기서 원하는 대로 조율하시는데 저희가 돈 내고 출연한다고 해서 시청자만 모를 뿐이지 불법은 아니죠. 불법은 아니죠. 이렇게 쇼닥터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인들이 방송을 통해 얻으려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제작진은 비슷한 효능의 건강보조식품 판매 실험을 해봤습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원을 연기한 배우가 제품을 소개합니다.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 5번, 6번 좀 횟수 좀 줄여드리고 잠시 후 한 유명대학 병원의 전문의를 연기한 배우가 제품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께 여러분 환절기 때 지내실 수 있는 간단한 어떤 비슷한 효능의 제품. 과연 판매하는 사람에 따라 제품의 선호도가 달라질까? 두 마을의 실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의사가 판매한 제품을 구입하겠다는 사람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 다른 마을 역시 비슷한 상황. 두 마을 모두 의사가 판매한 제품 선호도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어느 분 선택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선택했지. 왜 의사 선생님 선택하셨어요? 아니 그 설명을 같은 약 효능이라고 하더라도 설명을 좀 더 잘했다고 내가 생각할 때 잘했고. 서울대 의사 선생님이고 우리 의사연자도 서울대 졸업했어요. 네. 서울대 졸업하고서 거기서 저 안과 배우다가 지금 병원으로 갔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최고직으로 누가 치고요. 그 마음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시자니 말씀도 잘하시잖아요. 선생님께. 더 믿음이 가셨어요? 네. 의사라는 권위가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런 이유로 일부 의료인들은 자신의 권위를 상업화한다는 것입니다. 원장님 머릿속에 병원 그러면 제 말뜻은 머릿속에 있는 예산을 갖고 이렇게 짜는 거예요. 작전을 짜서 뻔뻔뻔을 돈을 주기 때문에 돈을 내게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인 성격이 좀 약해져지고 애들이 잘하려면 예능감이 좋다고 하면 저거로 따니까요. 그리고 방송은 하나는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택배 저희가 수강하는 게 방송을 너무 못하셔서 방송국에 리허설을 대본이 하고 있어요. 같이 나중에 얼굴 맞대고 작전을 짜서 진짜 시켜만 되냐는 거죠. 원장님은. 그래야 어느 순간에 도시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궤도를 사람이 만들어놓으면 그 뒤로는 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영어도 계속 공부가 가르쳐서 학생할 수가 있고 원장님 응원을 해보세요. 컴퓨터 제품도 만들 수 있고 의료인이 돈을 내고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되는 불법 행위라고 합니다. 의료법에 보면 56조 사항 1호에 보면 방송법에 따른 광고를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출연을 하기 위해서 돈을 제공을 했다, 홍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회통념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의 규모라든지 그 방송의 결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의료법 56조
사항 1호에 해당되는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이 돼서 그 89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병원 홍보를 위해 거액의 돈이 오고 가는 일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지난 11월에도 피해를 호소하는 병원에 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TV 광고는 의료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1,800을 줬던 거에 대해서 약 감방 부담하게 한 것 같고 판사님이 그래서 나머지 3,900 얼마를 돌려줘라 그렇게 판결을 난 거죠. 해당 병원은 지난 2012년 병원 홍보를 위해 한 홍보 대행업체와 드라마 제작 협찬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대로 촬영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지만 병원은 아직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제작진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업체를 찾았습니다. 저희 찾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못 찾겠어요. 업체 이름이 어떤데? 코리아. 저희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닌데요? 여기는 다른 데 들어오셨어요. 다른 데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는데 저희는 컴퍼니라고 다른 회사거든요. 이 업체가 입주하기 이전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제가 최근에 2009년도과 통장까지 다 거슬러서 봤었을 때 코리아라는 업체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일부 홍보 대행사들이 의료법에 위반되는 불법 영업을 하는 정황이 포착됐지만 해당 업체의 실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KBS에서 이 근처 취재 나왔는데 혹시 여기가 주소가 개포동 다시 집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402호. 예? 402호 맞죠? 예. 혹시 코리아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아니요. 저 지금 여기 3년 됐는데 없는데. 여기 나 들어오기 전에 옆에 우리가 그걸 모르겠는데. 건물주 아들인데. 네, 건물주. 저 건물주시네요. 제가 온 것만 5년 됐는데 그때 예세를 안 했거든요. 이곳에도 해당 업체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제작진은 어렵게 최근 주소지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혹시 코리아 아닌가요? 어떤 거? 코리아. 아닌데? 부동산에 가시면 될 텐데 왜냐면 저희 오기 전에 계셨던 분들은 어떤 남자 두 분이었거든요. 실제로 이곳에 해당 업체가 입주했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그 2013년도 2월 28일 날 와가지고 10월 16일까지 있었네요. 3, 4, 5, 6, 7, 8, 9, 10. 8개월 있었네요. 해당 업체가 이곳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2년 전 임대 계약이 끝나 관계자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말만은 거짓말을 하고 아이고 내 무슨 거짓말을 했어요? 나도 항상 임대료 하니까 임대료라고 뭐 내일 준다 모레 준다 뭐 이분이 임대료를 얼마나 빌렸었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부터 냈는 거니 2월 28일 날 와서 계속 몇 개월 내다가 6월 28일부터 안 낸 거예요. 7, 8, 9 3개월 안 냈잖아요 이게. 해마다 폐업률이 늘고 있는 개인 병원. 병의원 간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면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마케팅이 과열 현상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인기 프로그램은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어디라고?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위기가 있어서 순차가. 평소 건강 프로그램을 비롯해 홈쇼핑 채널의 건강 보조식품 방송에 관심이 많다는 나희선 씨. 나희선 씨와 가족들이 먹는 건강 보조식품들은 대부분 홈쇼핑을 통해 구입한다고 합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구입한 건데 이런 아마씨나 코코노일을 보다가 딱 돌렸는데 그 무슨 이제 방송에서 아침에 이렇게
이거에 대한 마침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거구나. 홈쇼핑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시켜갖고 이렇게 어떤 이제 채널을 돌렸을 때 마침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데 같이 홈쇼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TV 프로그램에서 본 건강식품을 홈쇼핑에서 판매하면 효능을 믿고 구입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아프면 누워있을 수 있는데 밖에 나가서 일을 돈 받고 하면서 아프다고 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내 몸을 내가 챙기자 하는 의도에서 그래서 이제 그중에 제일 요새 이제 핫한 게 백소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먹기 시작한 거였죠. 뭐. 갱년기 여성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갱년기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백수호.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중에 나온 백수호 그런데 지난 4월 백수호 제품에서 이어부피소가 발견되며 가짜 백수호 논란이 있었습니다. 32개 제품 중 29개에서 이어부피소 성분이 검출되며 환불 대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백수호는 최근 TV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소개되었던 터라 나이선 씨 역시 믿고 구입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3년 한 지상파에서 방송된 백수호 다큐멘터리가 올해 한 종편에서 3번이나 재방송됐습니다. 백수호가 인기를 끌며 원료 공급이 어려워지자 가짜 백수호가 유통된 것입니다. 백화수호는 산삼에 버금갈 정도로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유명한 약인데 백화수호는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고요. 또 세포죠. 피부라든지 다른 조직 세포의 노화를 억제하고요. 갱년기 여성들이 주로 구입했던 백수호 관련 제품은 2014년에만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백수호 열풍 이면에는 제조사와 방송사, 홈쇼핑사의 거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조사가 방송사에게 백수호 다큐멘터리 재방송 협찬금으로 수천만 원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홈쇼핑에 백수호 제품 방송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다큐멘터리 방송 날짜와 홈쇼핑 판매 날짜가 같았던 것입니다. 3번의 재방송이 나갔던 동시간에 홈쇼핑에서 백수호 관련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던 것. 시간이 겹친 것은 우연의 일치였을까? 그 프로그램이 나간 다음에 모 홈쇼핑에서 협찬주의 상품이 판매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쇼핑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면 편성 변경을 할 목적이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제가 봤던 거고요. 그 인과관계를 따져서 계속 조사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편성에 영향을 미친 행위로 저희가 규정하여서 가징금을 부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문가는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의료인이 홈쇼핑에 중복 출연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나온 다음에 조금 있다가 채널을 틀면 홈쇼핑에 나오세요. 그러면 아예 본격적으로 본인과 관련된 어떤 제품을 팔고 있단 말이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보면 그 의사들이 참여해서 그 제품을 만들었다라고는 써 있어요. 그런데 많은 시청자들이 정확한 의사가 방금 여기서 건강과 관련돼서 굉장히 진지하게 토론을 벌였단 말이죠. 그리고 채널을 돌리니까 홈쇼핑에 나와서 정확하게 그 사람 이름이 박혀있는 제품을 팔고 있어요. 그럼 시청자들은 그냥 그 사람이 만들었겠구나. 그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상품을 살 거 아니에요. 건강 프로그램이라는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건강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사람들도 관심도 많고 건강 프로그램이 좋아지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까지가 건강 프로그램이고 어디까지가 연예 프로그램인지 그 성격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보기에 긍정적인 것 이라는 것만 그냥 취해서 이미 다 사거나 아니면은 히트를 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밝혔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글쎄 의학이라는 아주 전문 분야에 있어서 마치 그 상업적인 게 굉장히 많이 관여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잘못된 측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TV 건강 프로그램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자 한국식품 커뮤니케이션 포럼은
정부와 함께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링 사업을 식약처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냥 뭐 이 방송 특히 이 관련된 이런 건강과 관련된 정보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양질의 건강 정보. 그러면서 또 정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적어도 피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그러면서 또 건강 프로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긍정적인 측면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모니터링 사업은 앞으로도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